대부분의 일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로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따라서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날카로운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은 우선 피하고 보라. 논쟁을 벌이면 열의 아홉은 제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굳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논쟁은 논리보다는 자존심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논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져도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 주장의 허점에 파고들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상대를 굴복시켰다고 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긴 쪽은 기분이 좋겠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되는 것이다.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상대방은 그저 분노만 느끼니 말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 설령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렇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어 적으로 만들면 그 대가는 2배, 3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자. 두 번째,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가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다면, 아니 실제로 틀린 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렇군요.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 자주 틀리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반드시 외워서 써먹어 보자. 이 말은 상대방을 긍정하게 하는 주문과 같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어떤 공경에도 처하지 않는다. 별다른 저항이나 고민 없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바꿀 때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이에 붕괴하고 생각이 더욱 완고해진다.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방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비정상적으로 격한 분노를 퍼붓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기도 한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공격한 것은 나의 신념이지만 실제로 상처받은 것은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을 계속 믿고 싶어 한다. 그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누군가가 지적하면 화부터 낸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옹호할 방법부터 찾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성이란 자기 믿음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한 근거를 찾는 작업에 불과하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이 눈치껏 상냥하게 달래주면 솔직하고 용기 있게 잘못을 시인하고 털어버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도 인정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입하려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세 번째, 상대방이 실컷 말하게 하라. 철학자 라로시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를 능가할수록 상대는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내가 상대를 능가하면 상대는 나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품기 마련이다. 그러니 자기 업적을 너무 드러내는 처신은 현명하지 못하다. 겸손은 언제나 통하는 처세술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한 세기가 지나면 모두 잊힐 사람일 뿐이다. 하찮은 성공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제 자랑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을 별로 없다. 네 번째,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논쟁을 멈추게 하고 나쁜 감정을 없애주고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마법 같은 말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라. 그렇게 느끼시는 게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테니까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대답하면 성질머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노인네도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칙이 생각나는가? 두 번째 법칙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법이다. 네 번째 법칙은 이것에 더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진심으로 공감해야 효과가 있다.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금방 눈치를 채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진심으로 공감하라. 앞의 내용은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의 일부분을 참고하였다. 우리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두 가지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담겨져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